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 아이템 조회수가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네. 핫한 주제잖아요. 네. 잘 나오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바로 쏘캠 네. 이야기를 해볼게요. 음. 쏘캠이 요즘에 제2의 HBM이라고 불리던데 네. 일단은 HBM이랑은 사용처가 아예 다르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그럼 쏘캠이 뭔가요? 소캠은 메모리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준인데 보통 메모리 표준을 어디서 만든지 알아요? 어디서요? 국제 표준이 맞아 있는 맞아. 거 아닌가요? 네. 제덱이라는 데서 만들어요. 아. 네. 제덱이라는 네. 메모리 표준을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럼 소캠은 당연히 제덱에서 만들었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똑똑하네. 야, 짱이다. 공부하고 왔죠. 짱이다. 야,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네. 눈치챘어요. 바보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네. 정한 거예요. 아, 그래서 맞아요. 보통 메모리 그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은 제덱에서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죠. 네. 엔비디아라는 칩 회사가 팹리스 회사가 우리한테 맞는 메모리 만들어줘. 자, 이거는 뭐겠어요? 메모리의 파운드리화죠.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맞는 최적의 메모리를 만들어줘. 그러면 네. 공급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자, 그동안에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러면 뭔 소리야? 이러면서 우리가 잘 만들어주는 거 써? 네. 라고 했을 텐데 엔비디아 젠슨 왕이 이야기하니까 네. 어떻게 해요? 만들어줘야지. 들어야지. 그렇죠. 그거 무시했다가 삼성이 지금 정말 코피 터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HBM도 그런 거죠. 엔비디아에 맞는 메모리 표준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자, 그러면 HBM하고 소캠이 뭐가 다르냐? HBM은 겁나게 비싼 칩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 호퍼라는 칩이 뭐 이게 한 4천만 원. 마늘 비쌀 때 4만 달러에 팔려잖아요. 와.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개인용이에요. 개인용 AI PC. 그렇죠. 개인용 슈퍼컴퓨터. AI용 슈퍼컴퓨터. 네. 그래서 지난 CES 2025에서 네. 젠슨 왕이 공개를 했어요. 프로젝트 디지트라고 해서 이제는 개인들도 슈퍼컴퓨터를 쓰는 시대가 올 거야라고 해서 GB10이라는 걸 공개했어요. 그레이스 블랙웰 10. 지금 이제 GB100이나 GB200, GB300이 보통 이제 서버용 AI 서버용 그거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개인용. 개인용 이제 일종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용을 쓰기까지가 좀 사실 오래 걸리겠죠? 근데 당장 수요가 네.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프리랜서들 중에서도 어. 이렇게 이제 고난이도의 어떤 작업을 하는 분들이나 예술가들이나 네. 뭐 이런 쪽은 이제 필요하죠. 되게 비싸겠네요. 그렇죠? 그 기존의 워크스테이션에 비해서는 좀 비싸겠지만 네. 충분히 효율을 뽑아낼 수 있게 그래요? 하겠죠. 그러면 엔비디아에서 이 음. 디램 모듈 표준을 먼저 제시를 했다. 네. 근데 어쨌든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랑 같이 협력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엔비디아한테 엄청 잘 보여야겠네요. 뭐 잘 보인다라기보다는 제일 잘 만들어 와야겠죠. 그래서 다 가져와봐. 우리가 이제 주는 이 표준은 이런 거야라고 해서 가져와봐. 그러면 이제 누가 제일 잘 만들어 주겠어요. 그니까요. 네. 누가 제일 잘 만들까요? 그게 제일 내가 궁금해요. 물어봤잖아. 하이닉스겠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주도권을 잡는 내심 게 이렇게 목구멍까지 삼성전자라고 얘기하려다가 네. 네. 주도권은 네. 하이닉스가 잡게 될까? 왜냐면 3사 중에서는 어쨌든. 네,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네. 기존에 HBM이라는 커스텀 메모리도 해봤고 그리고 작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애플의 비전 프로 있잖아요. 네. XR 디바이스. 네. 거기에 맞는 커스텀 메모리가 있었어요. 그게 LLW라는 거였거든요. Low Latency Wide I/O라는 것도 하이닉스가 하이닉스가 했습니다. 잘했구나. 네. 하이닉스가 했어요. 그러니까 커스텀 메모리에 대한 레퍼런스 그리고 최적화된 메모리에 대한 경쟁력은 가장 뛰어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AI PC 뭐 이런 거 상용화가 당장은 아니잖아요. 네. 예상되는 시기가 있으신가요? 쓸만한 게 나오면 쓰겠죠. 기존에는 그러니까 AI PC 그러면 네. 우리 기존에 쓰던 우리 개인용 데스크탑에 거의 다 그냥 AI 올라가는 네. 걸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젠슨 왕이. 그러니까 젠슨 왕이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든다라는 게 네. 개인용 슈퍼컴퓨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럼 개인용 슈퍼컴퓨터 그러면 네. 왠지 비쌀 것 같잖아요. 네, 엄청 비쌀 것 비싸도 같아요. 소비자들이 뭔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돈 많은 사람들이 왠지 하나 사서 나도 막 AI 돌려보고 싶잖아요. 얼리 어답터 네, 막 이런 그렇죠. 사람들. 네, 그런 쪽에서는 니즈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사실 뭐 개인들이 산다고 하지만 네. 뭐 회사들이 사겠죠. 그쵸. 네. 하긴. 회사들이 이제 업무용으로 이런 것들도 좀 사겠죠. 그러면 소캠이 어쨌든 제2의 HBM이라고 불리는 게 네. 그 HBM만큼 그만큼 큰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HBM은 사실 뭐 그 AI 서버 연간 빅테크들 구매량만 해도 뭐 네.
2천억 달러 이렇게 네네네. 되잖아요. 그 시장이면 엄청 대박인 건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음. 중요한 거는 B2C 시장 굉장히 크잖아요. 네. 다양하고. 음. 그러면 B2C에 맞는 테크 업체들 입장에서 자기네들한테 맞는 최적화된 하드웨어들이 점점 더 필요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이런 거 필요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최적화된 메모리들이 계속해서 수요가 늘면 그 시장 자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소캠도 있을 수도 있고 LP캠이라는 것도 있어요. LP캠? 네, 로우 파워 이제 캠이라는 건데요. 네. 캠은 칩, 어드밴스드 메모리 모듈 이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LP캠은 제덱에서 만든 거긴 해요. 근데 네. 요거는 AI PC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소딘보다는 훨씬 더 이제 높은 성능을 자랑하긴 하지만 소캠보다는 좀 떨어져요. LP캠이 그 인풋 아웃풋 측면에서 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모바일 HBM이라고 부르는 LLW 이런 것들은 이제 모바일 디램을 4층으로 이제 적층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 쪽도 이제 앞으로 시장 커지는 거죠. 어쨌든 개인들도 AI PC를 쓰는 게 네. 늘어난다. 맞습니다. 만약에 삼성이나 마이크론이 먼저 양산이 가능해진다면 삼성이 왜 웃어요? HBM에서 왜 웃어? 저의 염원을 좀 염원을 담아서? 희망적인 네. HBM에서 뒤쳐져서 좀 고생했었는데 네. 이번 소캠에서 만약에 앞서간다면은 대세반전이 좀 가능할까요? 기존에 그래도 HBM보다는 좀 상황이 나은 게 네. 뭐 사실 뭐 앞서갈 거라고 제가 사실 거짓말하기는 힘들고요. 네. 그래도 좀 나은 게 네. 기존에 HBM 같은 경우는 서버용 칩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버 데이터 센터 혹시 가본 적 있어요? 데이터 센터? 아니요, 가보셨어요? 가봤죠, 저는. 아. 네. 자, 데이터 센터는 네. 일단 장착이 되면 끄면 안 돼요. 네네. 그러면 발열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이 사실 지금 이제 디램 뭘 설계를 재검토한다라는 게 결국 발열에 대한 문제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버 쪽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개인용 디바이스는 어떻게 껐다 켰다 하잖아요. 네네. 좀 나아요. 아. 발열이 나면 안 좋긴 한데 네. 좀 나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좀 잡을 수 있어. 예. 그 근본적인 문제를 네. 해결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나은 거죠, 상황 자체가. 그래서 B2C용 커스텀 메모리는 B2B보다 좀 낫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소캠이 어쨌든 가성비가 네. 좋은 거잖아요. 가성비 좋은지는 몰라요. 아직 그래요? 안 만들어봐서. 근데 뭐 발열이 좀 덜 된다. 네. 그게 어쨌든 좀 덜 뭔가 폼이 덜 들어간다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그 저전력 기반의 뭐 그런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많이 효율화돼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엔비디아한테만 그런 거예요. 왜냐면 엔비디아 전용 칩이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 칩하고 딱 맞게 이제 거의 최적의 효율을 내는 거죠. 그 온디바이스 AI랑 좀 비슷한 그런 건가요? 온 디바이스 AI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저도 막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개인용 슈퍼컴퓨터라는 건 결국 온 디바이스 AI라고 그러니까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똑같은 거라고 봐야 되나? 그런 테마를?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에서 아예 프리미엄 세그멘트가 하나가 새로 생겼다고 보고 있어요. 아예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제 젠슨 왕이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온디바이스 AI 테마랑 지금 소캠이라는 테마랑 네. 좀 비슷하게 봐야 되는 건가요? 중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수혜주를? 네네. 네. 그러면 결국 어쨌든 저전력이라는 점에서 네. 냉각 쪽이나 네. 열처리 이런 관련주로도 좀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소캠 같은 경우는 냉각 성능이 굉장히 많이 개선됐어요. 그래서 GPU 자체에서 나는 열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고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인풋 아웃풋은 기존의 LP캠 대비해서도 많습니다. 오히려 더. 네. 그러면 좀 핫했던 그런 AI 섹터 안에서 냉각 쪽으로 다시 갈까요? 냉각 쪽은 뭐 그동안 그 엔비디아가 안 좋으면서 뭐 버티브 홀딩스나 슈퍼마이크로컴 같은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이제 그 엔비디아가 주가가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온 측면이 있고 사실 뭐 냉각 솔루션은 B2B용이에요. 대부분 서버에 쓰는 거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하고는 조금 이제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리기판도 한창 핫했다가 네네. 살짝 밀렸는데 그것도 네. 다시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뭐 유리기판 쪽은 이제 정말 이제 트렌드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게 제가 어제 세미콘 코리아 행사 때문에 코엑스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소부장 업체들 한 500개 이상이 왔었어요. 그래서 뭐 주요한 업체들 다 왔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는 업체들 다 왔겠네요. 네네, 뭐 글로벌 업체도 뭐 텔이나 뭐 이런
어드반테스트나 이런 회사들 다 나왔는데 네. 유리기판 관련된 시제품들이 전면으로 다 아, 나와 있어요. 오. 네, 그러니까 이건 좀 굉장히 트렌드로 네. 탔다. 네, 단순 테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이 완전 트렌드다. 네네. 그러면은 일단 소캠이니까 소캠 관련주로 일단 네네. 대장주급으로는 심텍, 뭐 네. TLB 네네. 그리고 3A 로직스 음. 3대장으로 좀 꼽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뭐 시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시장과 좀 약간 다른 뷰이신가요? 일단 이제 뭐 트레이딩 하는 건 시장에서 음. 대장주를 만들어 주는 게 네네.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 유리기판 그러면 대장주가 뭐 피롭틱스, 뭐 HB테크 이런 네. 회사들이잖아요. YC캠 이런 회사들인데 결국 그런데 이제 거기서 실질적으로 뭐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 어떤 기술이 있는 회사들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 저는 이제 뭐 기존의 3D 쪽에서 이제 세정하는 뭐 제우스 같은 회사들. 왜냐하면 그 TSV로 뚫고 막 이렇게 하면 파티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세정하는 기술이 더 고도화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평탄화 이제 쌓아야 되잖아요. 네. 지금 당장 이제 소캠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LLW 같은 쪽으로 계속 진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LLW로 간다 그러면 구리 기둥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 평탄화 작업들이 중요해지는데 그러면 뭐 CMP를 하는 KC텍 같은 회사들 그리고 이제 구리 기둥을 채널 홀 이거를 그 에폭시에다가 이제 채널을 뚫고 구리를 채우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제대로 채워졌는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3D 비아 홀 쪽에서 이제 검사하는 넥스틴 같은 회사들이 좀 더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칩을 수직으로 적층하면 이제 TC 본더 네. 가 필요할 텐데 요거 싸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가성비 있는 것들을 하려면 이런 쪽에서 부품을 이제 국산하는 미코 같은 회사들이 이제 펄스 히터 쪽에서 그런 쪽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캠뿐만 아니라 이제 메모리 그러니까 B2C 메모리 커스텀 시장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캠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네. 이런 류의 메모리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아. 네, 그런 쪽에서는 이제 그러면 전반적으로 수혜를 보는 게 뭐냐? 네. 당연히 뭐 칩을 쌓고 깎고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메모리가 ASIC화 되잖아요. 그럼 네. 여기서 많은 IP들이 필요해져요. 설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파운드리에다 또 맡겨서 메모리 컨트롤러 같은 것들도 고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한다 그러면 TSMC 걸 쓸 거 아니에요. 탭을. 그러면 TSMC하고 SK 하이닉스 사이에서 뭔가 연결해 주는 회사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밸류 체인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삼성은 DSP라고 하는 네. 국내에서 이제 에이직랜드 같은 회사들 수혜를 볼 수 있죠. 오늘은 약간 반도체가 살짝 네. 조정이긴 하지만 네. 지금도 볼만하다. 네. 제가 보는 뷰는 4월, 5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4, 5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이제 중요한 변수는 우리 다음 주 아이템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잖아요. 네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레거시 메모리라고 하는 그 커머니티 네. 메모리가 중국의 이구 환신이라는 정책 때문에 이구 환신이라는 정책은 그냥 헌 제품을 새 제품을 바꾸면 보조금을 주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네. 얘기해드렸죠. 보조금을 줘서 이제 네.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스마트폰 재고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만 해도 거의 채널 유통 재고가 16주 정도였는데 지금 8주까지 줄었다는 네네.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하고 그동안 못 가던 반도체들 있잖아요. 못난이 반도체 네. 밸류체인. 그동안은 우리는 계속해서 AI 쪽 밸류체인만 이야기했는데 못 가던 그런 쪽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오르고 있고. 그럼 이제 레거시도 좀 잘 갈 것이다. 네,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정도의 시기열로 보면 레거시 쪽 관련 밸류체인 좋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되게 단기긴 하네요. 한 달 정도. 네. 왜냐하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약간 이구환신 때문에 약간 단기적일 수 있다. 실제로 지금도 공급을 조절해서 이제 수요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보통 그 통상적으로 뭐 우리 그 메모리의 자연 증가분이 연간으로 보면 비트 기준으로 한 30% 정도 돼요. 네. 근데 올해 비트 기준으로 늘어나는 게 10에서 15%거든요. 거기다 이제 중국은 계속해서 막 물량 공세를 하고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제 바닥을 잡아가냐 또 공급 조절하는 거예요. 아 공급을 조절해서 네네. 결국 그러니까 이제 여기 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애매하긴 거죠. 하네요. 네네. 그럼 어쨌든 소캠 관련주는 음.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한 만큼 네네. 좀 더 장기적으로 지켜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 제가 이제 상반기까지만 보는 뷰이기 때문에 네. 일단 상반기까지는 소캠도 뭐, 네. 같이. 소캠 같은 이제 B2C 커스텀 메모리 쪽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쪽에 있는 DSP나 IP 쪽 네. 그쪽을 이제 당분간은 계속 유념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꾸준한 그쪽. 네. 올해 이제 정부에서도 네네. 좀 반도체를 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인프라 박중을 위해서 5천억 원 넘게 투입한다. 음. 또 K칩법
또 기재비 통과한다. 네네. 이 정부의 지원 측면에서 좀 아쉬웠던 게 하나씩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은 어쨌든 그 부분도 하나의 모멘텀이 되면서 네네. 반도체를 좀 밀어줄 수 있겠죠? 네, 저는 이제 정책 모멘텀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일단 K-칩스법이 이제 세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결국은 한국형 스타게이트, 아. 한국에 이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네. 지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군불 떼듯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한번 반도체 시장에서는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데이터 센터. 네. 근데 아직까지 윤곽이 드러난 건 딱히 없는 거죠. 네, 일단 이제 지금 과기부에서는 3만 장까지는 빨리 구매하겠다. 네. 3만 장까지 구매하겠다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LLM이라고 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AI 모델 하려면 기본 10만 장의 AI 클러스터가 필요해요. 최근에 이제 일론의 XAI에서 AI 클러스터가 10만 장에서 20만 장 되니까 성능이 엄청 좋아지잖아요. 그룹 3가. 근데 이걸 100만 장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소버린 AI를 하려면 우리도 10만 장 정도는 있어야 돼요. 자, 10만 장을 장착을 해서 돌릴 만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거기 또 이제 전력이나 여러 인프라들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준비돼야 됩니다. 네. 근데 메모리 쪽 업황이 네.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개선될 거다. 네. 기대가 되긴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반도체 겨울은 이제 좀 사라졌다. 이게 이제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네. 반도체 사계절론이 약간 지구온난화처럼 이제는 좀 뜨뜻해집니다. 네, 이게 뭐 급속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사계절론이 요즘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AI 때문에. 네. AI 때문에 잘 안 맞아요. 그리고 겨울까지는 이제 없을 그렇죠. 것이다. 이게 그리고 사계절론이 되려면 네. 커머디티하고 AI가 같이 가야 되는데 사이클이 두 개 완전 엇갈렸잖아요. 다르잖아요. 완전 다른 사이클이기 네. 때문에 지금 커머디티로 놓고 보면 이제 네. 겨울을 지나서 봄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봄을 선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 시장이. 봄을 선반영하는 중이다. 네네. 트럼프가 사실 우리가 하반기에 약간 좀 애매한 변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반기에 우리가 좀 예상 못하는 그쵸. 변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관세 예고를 했죠. 그러면 우리나라한테도 이게 좀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 당연히 부정적인데요. 이게 네. 이제 다 알아요. 저도 알고 세영 씨도 알고 이미 우리 반영이 됐다. 구독자들도 알고. 네. 그러니까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또 실행할 때 네.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쇼킹하게 나오면 이제 그게 영향을 더 네. 많이 줄 수도 있는 건데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도 이런 관세 정책은 조심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은 되게 세지만 막상 강론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구멍이 많잖아요. 트럼프의 말은.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도 막 보편 관세 때릴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이제 계속 상호 관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상호 관세를 하자라는 거는 내가 수출하는데 세영 씨가 관세를 15% 매기면 나도 15% 매길래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관세를 낮추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보기에는 관세를 겁나게 둘 다 올려서 둘이 망하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네. 그게 막상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아니 나는 이렇게 관세 싸게 주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하는 거야? 네네. 특히 유럽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미국이 그런 것들을 그래도 내가 넉넉하니까 좀 참아주겠어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미국도 이제는 각박해지는 겁니다. 참지 않아. 네.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신다. 오늘 좀 소캠이라는 핫한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다양하게 볼만한 기업들이 많았잖아요. 그 기업들 알려드린 기업들 잘 지켜보시면서 이번 주도 또 좋은 투자, 알맞은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뭐 엔비디아의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 재밌는 부분들도 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템과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